두려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실패할까봐, 망설이는 마음, 또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늘 움츠러들거나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철학의 바다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용기 있게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는 걸림돌일까요? 사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존을 돕는 필수적인 감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위협적인 상황을 감지하고 그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경보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빼앗으며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지혜롭게 다루고 나아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프리메디타치오 말로룸 프리메디tatio malum, 즉 미리 악을 명상하기라는 매우 통찰력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대비하는 심리적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작정 회피하는 대신 만약 사업에 실패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지,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할지 최대한 상세하게 상상하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잃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실망감과 비난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실제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과장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목록화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나면 생각보다 감당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을 얻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길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은 이처럼 이성을 사용하여 막연하고 형태없는 두려움을 구체적인 위험으로 명확히 바꾸고 그 구체화된 위험이 사실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깨달아 내면의 용기를 얻도록 돕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성공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팀 페리스 역시 이러한 두려움, 명상 기법을 자신의 삶과 커리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수많은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부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를 통해 얻는 값진 경험이나 깊이 있는 배움보다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 좌절감이나 사회적인 시선 비난, 동정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이자 성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실패관리 매뉴얼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개인이 실패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조언합니다. 실패관리 매뉴얼은 실패를 단순히 불행한 끝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기대와 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기록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말하는 것이 유독 두렵다면 처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지인들 앞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점차 익숙해지면서 더 많은 청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고 꾸준한 변화들이 모여 궁극적으로는 큰 용기와 자신감으로 발현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두려움을 탐구해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의지와 끊임없는 욕망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직관적인 체험과 감각을 중시하는 생철학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염세주의적인 인간 존재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 깊이 귀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열망하고 이루려 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또는 도달하지 못할까봐 느끼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인간 본연의 의지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통찰력 있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깊고 근원적인 두려움이 느껴질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실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영성가이자 의식 연구가인 데이비드 호킨스의 저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what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두려움의 핵심 뿌리를 파고들어 그 본질을 명확하게 마주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번 중요한 시험에 떨어진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 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예상치 못하게 끝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라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거나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결과는 실제보다 훨씬 견딜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세계적인 탐험가 함길수 대장은 두려움에 맞서라고 단호하고 직관적으로 조언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종류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익숙하고 안전한 길과는 다른 길, 즉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용기 있게 시도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예측할 수 없는 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낯선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나거나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심리적으로 큰 부담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비로소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만나고 더욱 확장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깊은 통찰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행동하지 않고 머뭇거린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후회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용기, 즉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용기야말로 우리를 긍정적인 변화로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일단 용기를 내어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의 바다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윤홍식 대표님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통찰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막연한 불안감, 존재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러한 감정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며 수많은 사람이 비슷한 존재론적 고뇌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단순한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성장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차분하게 생각해보며 실패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마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질문을 통해 두려움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고 용기를 내어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꾸준히 내딛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건설적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 감정조차도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임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너그럽게 다독여주세요.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용기 있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예측 불가능한 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스토아 철학의 지혜, 심리학적 접근, 그리고 탐험가들의 용기 있는 메시지를 통해 보았듯이 두려움은 극복 불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사유하고 더 용기 있게 행동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단순히 막연한 상상 속의 괴물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위험인지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두려움은 실체보다 훨씬 부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다면 당장 전문가가 되려 하기보다 하루 30분씩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더 큰 자신감과 용기로 자라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기록하고 분석하며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시도할 것인지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두려움, 예를 들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갈등에 대한 회피 역시 우리가 흔히 겪는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거나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불완전함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자 성장의 과정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두려움에 부여하는 과도한 의미를 해체하고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철학의 바다에서 드리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단단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성장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철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